그러니까 처음에 금액적인 부분이랑 지금 안정성인 부분,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기준인데, 세 번째 기준은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오늘은 전세랑 월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세랑 월세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 어떤 게 좋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전세가 꼭 좋다, 월세가 꼭 좋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게 어떤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월세랑 전세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전세라고 하는 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동안에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차임을 내는 계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임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랑 월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금액이에요. 자, 첫 번째 기준 금액. 전세는 보증금이 높고 월세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너무 간단했어요. 내가 전세금이 있으면은 전세를 계약하고, 아직 다 모으지 못했다면 월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셋집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되게 간단한 기준이었는데 갑자기 전세 대출이라는 상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보증금을 다 모으지 못했지만 대출을 가지고 전세를 살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준, 금액적인 기준이 나온 거죠. 결정을 해야 될 때 월세를 내는 것과 혹은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내는 것,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죠. A라는 집이 있어요. 이 A라는 집에 전세로 계약을 하면 1억 원이에요. 근데 월세로 계약을 하면 보증금 1000에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같은 집인데 전세로 계약했을 때랑 월세로 계약했을 때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1억이라는 돈 중에서 9천만 원을 대출로 빌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약 3% 정도의 기준으로 받는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서로 다르잖아요. 전세로 계약을 했을 때는 25만 원을 내는 거고, 월세로 계약했을 때는 50만 원이라는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전세 대출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나가는 돈이 좀 더 적어요. 그래서 이 금액적인 기준을 하나 잡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전세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두 번째 기준을 마련한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안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안전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전세랑 월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건요, 금액이 올라갈수록 안전성이 내려가고, 반대로 돈이 내려가면, 금액이 내려가면은 안전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친구가 10,000원이 지금 없으니까 나한테 빌렸지만 내일도 있을 수 있고 모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알바비를 받았을 때,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을 때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10,000원 정도는 나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빌려줬다 해봐요. 그럼 그 친구가 그 돈을 모두 모을 때까지, 혹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안정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세랑 월세도 똑같아요. 전세랑 월세 중에서 전세가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이 내려가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약속입니다. 처음에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보증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었을 때 집주인이 이 1억 원을 다 들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집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보증금을 받거나 경매를 통해 가지고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 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좀 귀찮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혹은 사기를 당해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월세는 어떨까요? 내가 1000에 50만 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보증금은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만 돌려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이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거죠. 집주인이 들고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이 돈 정도는 마련을 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금액적인 부분이랑 지금 안정성인 부분,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기준인데, 세 번째 기준은 기간입니다.
보통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월세를 2년으로 계약을 해도 되고요. 전세를 1년으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항상 2년이라는 기간을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계약이고 2년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월세를 1년으로 계약하는 경우와 전세를 2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나는 1년만 월세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겠죠. 혹은 전세로 안정적으로 2년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세랑 월세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금액, 안정성, 기간.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내 성향에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세가 좋다, 월세가 좋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월세랑 전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